널뛰기 여론조사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입 리스크 두 가지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가 너를 뛰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그 이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서 제가 직접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두 가지 여론조사 보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등이 의뢰하고 엠브레인 퍼블릭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37%, 윤석열 후보 28%, 심상정 후보 3%, 안철수 후보 14%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이번엔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MBC가 의뢰하고 코리아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32.8%, 윤석열 후보는 38.8%의 결과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2.5%, 안철수 후보는 12.1%의 결과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봤었던 MBS 여론조사와 두 번째 봤던 이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의 결과가 사뭇 다릅니다. 오늘 한 언론은, 한 조간신문은 여론조사 기관마다 결과가 너를 뛰고 있다. 보시면 2022년 1월 11일에서 1월 12일 이틀간 실시된 여론조사였습니다. 앞선 MBS 여론조사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으세요? 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2020년 1월 10일에서 12일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여론조사 조사 방법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는데 이 여론조사와 아까 그 여론조사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요? 여론조사 전문가, 돌직구쇼의 민심진심 전문가 배종찬 소장님 오늘 급히 모셨습니다. 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여론조사마다 왜 이렇게 달라요? 명절도 아닌데 널뛰기를 하네요. 널뛰기를 해요. 이거 뭐 기법이 다른 것도 아니라면서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요. 왜냐면 회사도 똑같습니다. 에?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예. 똑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선은 구조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대선이 대혼전이다. 그런데 날짜가 하루가 차이 나요. 예.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MBC 조사는 10일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 근데 보통 우리가 3일간 조사를 하면 첫째 날에 많이 조사가 돼요. 예. 그러니까 11일, 12일 날 이재명 후보의 악재가 터졌고 윤석열 후보에는 호재가 있었다. 뭐냐?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람이 또 죽어? 이러면서 이른바 데스노트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포함이 됐냐 안 됐냐 그런데 차이가. 윤석열 후보는 뭐가 있냐? 이준석 매직에다가 뭡니까? 극 초음속 미사일 보수청이 결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조사의 차이를 보면 이런 이슈의 차이가 있다. 예. 또 10일 날 11일 12일 그러니까 MBC 조사는 11일 12일이니까 이재명 후보의 악재 윤석열 후보의 호재가 가중되면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또 대혼전이죠. 예. 한편으로는 MBC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조사는 재질문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재질문을 하면 응답을 유보했던, 응답을 안 했던 보수가 더 결집하면서 북한 이슈죠.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갔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MBC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한 5% 정도 앞서 4개 여론조사기관 조사보다 빠졌어요. 그러네요. 그 이야기는 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그 이야기는 이재명 악재가 있다는 거죠. 예. 변호사비 대다. 사람이 또 죽어? 그런데 MBC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내려갔어요. 그러네요.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 시간을 통해서 단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안보 이슈가 터지면 작아지는 사람 누굽니까? 안 후보죠. 안 후보죠. 그러니까 극 초음속 미사일 북한 이슈가 딱 터지니까 중도층도 이렇게 되면은 약간 보수 쪽으로 살짝 전환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후보까지도 지지율이 내려갔다. 이게 이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더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이 조사에서 재질문을 하느냐 재질문을 하지 않느냐 이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이번 대선은 말 그대로 대혼전입니다. 예. 대혼전의 영향을 하루 차이지만 받았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궁금증 풀렸어요 이제야. 그러니까 이 아주 작은 글자 요거
1월 10일. 요 밑에 거는 우리가 잘 안 보는데 그렇죠. 10일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똑같은 방법으로 실시했을지라도 결과가 너르뛸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앞선 결과는 10일이 들어간 조사를 거예요. 하더라도 대체로 첫째 날에 조사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조사 기간의 차이가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했던 사건이 포함되면서 여기서는 37%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를 띄워주시면 이 지지율이 한 5%포인트가량 하락한 30.8. 반면 윤석열 후보는 38.8로 상승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12.1로 하락을 했다. 역시 배종찬 소장님 민심 진심 전문가답습니다. 내친 김에 이 코리아 리서치가 실시한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가 가장 최대 변수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양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많이 실시합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윤석열로 단일화됐을 경우 이재명 후보가 38.5%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46%의 결과로 승패가 갈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양자 대결 그리고 단일화를 가정한 가상 대결입니다. 38.5 이재명, 윤석열 46.0의 결과로 윤석열 후보가 다소 유리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재명 후보가 30.8%, 안철수 후보가 47.3%의 결과로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오차 범위를 고려해야겠지만 네. 단일화를 하면 이재명 후보보다 어느 후보도 윤석열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우세하게 나오는 건 여론조사의 추세 같아요. 그렇죠. 미세 차이가 있다면. 네. 자, 첫 번째로는 단일화를 하면은 보수 단일 후보가 더 확실하게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남은 대선의 최대 변수는 단일화인 거죠. 예. 왜? 정권 교체 여론을 더 확실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일화 카드를 내려놓기 힘들어요. 두 번째, 아니 다자 대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더 앞서는데 이재명 후보보다도 앞서는데 왜 단일화하면 안철수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 예. 두 글자입니다. 중도. 단일화를 하면 중도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거죠. 자, 보수는 그대로 윤 후보한테도 가고 안 후보한테도 갑니다. 왜? 정권 교체해야 되니까. 근데 중도만 따져놓고 보면 중도는 윤보다는 안 후보 쪽으로 더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배종찬 소장님, 예. 다른 여론조사 양자 대결 차이보다도 요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이재명 후보의 상대적 지지율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는 46이고 안철수 후보는 47.3이라 다른 가상 대결에서 나타났던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차이보다 얼마 차이 안 나요? 한 1.3%? 저것도 좁혀진 거죠. 저것도 좁혀진 거죠. 좁혀진 것이 최근의 안보 이슈. 그 안보 이슈가 단일화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소위 멸공 이슈. 그렇죠. 이게 뭐 이거는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이러세요? 이런 이야기는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민심 진심 코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단독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안보 이슈가 불거지면 유독 작아지는 한 사람이 있다. 안철수 후보다. 네. 멸공 논란이 있지만 북한이 쏜 미사일이 너무 극초음속이다. 그렇죠. 극초음속이다. 10이에요. 예. 안보 이슈가 확실히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도 흥미롭게 짚어주셨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한길 리서치가 실시한 다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인데 자, 여기서는 후보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됐죠.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도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주목해야 할 후보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심상정 후보와 바로 허경영 후보입니다. 허경영 후보가 포함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꽤 많습니다만 이 한길 리서치에서는 허경영 후보가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심상정 후보와 허경영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차이는 비록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차범위 아니고 심상정 2.2, 허경영 3.2지만 배종찬 소장님, 심상정 후보가 지금 집거 중이에요.
모든 일정을 중단한 채 전화기도 끈 상태입니다. 네. 두문 불출 중입니다. 세간에 소문이 많아요. 드랍하는 거 아니냐,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중도에 멈추는 거 아니냐. 정의당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왜 심상정 후보가 전화를 안 받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데 혹시 심상정 후보가 딱 일정을 멈춘 게 허경영 후보보다도 안 나온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입니까? 허경영 맞아? 허경영 맞아? 허경영 맞아 나를 앞서나. 그러니까 안 후보가 앞섰을 때는 안철수 후보 부러워요 이랬단 말이거든요. 근데 허경영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차이겠냐? 세 글자입니다. 대중성. 허경영은 3S예요. 첫 번째 뭐냐? 소셜 네트워크스. 예. 구독자가 100만이 넘는 유튜브를 침투한 겁니다. 두 번째 S, 스마일. 웃어요. 하하하하. 허경영입니다. 하하하하. 재미있어. 예. 마지막에 S는 뭡니까? 서프라이징. 어. 놀라운 거예요. 예. 예전에는 그게 말도 안 돼 그랬는데 뭐 공중부양을 한다, 노래를 한다. 이게 이제는 이번 대선에서 예. 친근감으로 다가가는 거죠. 말 그대로 허경영 후보가 3.2%. 아니 토론에 참여시켜줘요. 이 대중성이거든요. 아니 그러다 그 보니까 공중부양 같은 얘기를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계속 하다 보면 대선 때마다 하다 보면 이게 친근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공중부양되는 거죠. 야, 이 여론조사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로서는 뭐 다 이 이유는 아닐 겁니다. 물론. 충격이다. 그럼에도 심상정 후보 주변에 반응 허경영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재명 기자. 한때는 심상정 후보의 지난 대선에서의 지지율이 상당했는데 그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총선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명분을 포기하고 찬성했다가 소위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스스로 논평을 할 정도의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고 거기서 정의당이 정의당스러움을 잃었다. 심상정 후보는 뭐 하고 있느냐라는 정의당 내부의 비판도 상당했는데 심상정 후보 왜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의아합니다. 예. 사실상 저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했을 때 오히려 제3지대의 변수는 심상정 후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갈 곳을 못 찾고 있는 2030 여성표가 사실 상당히 심상정 후보에 갈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그렇지 좀 않은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지금 심상정 후보도 이제 대선이 사수째죠. 그래서 약간 좀 국민들 피로감 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심상정 후보가 이슈를 선도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해 보입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늘 그래왔죠. 양강 구도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제3지대에서 심상정 후보의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좁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점에서 지금 심상정 후보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정의당도 사실상 선대위를 해체했죠. 모든 선대위원들이 다 지금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근데 마치 선대위 해체가 하는 유행처럼 뭐 민주당에 이어서 국민의힘이 이어서 정의당까지 갔는데 사실 중요한 건 선대위 잘못이 아닌 거죠. 다 마찬가지지만 다 후보의 문제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심상정 후보가 결국 지금 칩거하고 숙고하는 이유 자체가 다음 이슈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서 저는 허경영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서 오차범위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발언 중에 이제 허경영보다 뒤진다라는 이제 표현들이 나왔는데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기고 지고는 통계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차범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기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